새벽 5시 반.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나지요. 68년을 살면서 새벽잠은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둡습니다. 불을 켜면 며느리가 깬다고 해서 손으로 더듬어 걸어갑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41년 전 27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매일 걸었던 길이니까요. 부엌 형광등을 켭니다.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빛이 퍼집니다. 설거지통에 어젯밤 소연이가 먹고 놓은 과일 접시가 그대로입니다. 한숨이 나오려다 참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지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냉장고를 열고 손주 민준이 도시락부터 챙깁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편식이 심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담고 반찬을 담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도시락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제가 때론 우습기도 합니다. 6시 15분.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멸치 육수는 어제 미리 우려놨으니까 금방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는데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이 맛은 아무도 못 내. 그런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제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먹는 밥. 누가 해놨으니까 먹는 밥. 7시가 되면 식구들이 나옵니다. 민준이가 먼저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할머니, 뭐 먹어? 된장찌개. 도시락 챙겨뒀어. 응. 대답은 짧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소연이가 나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어머님, 밥 좀 데워줄래요? 찬밥은 속이 안 좋아서. 응, 알았다. 일어나서 밥을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나면 꺼내서 상에 놓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엄마, 김치 좀 더 줘. 응. 일어나서 김치를 더 담아줍니다. 아들은 제 얼굴도 안 봅니다. 식탁에서 제 자리는 없습니다. 4개의 의자 중 3개를 식구들이 앉고 나머지 하나는 빈 의자입니다. 저는 부엌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서 먹습니다. 김치 하나, 된장찌개 한 그릇. 맛이 없네. 혼자 먹으면 다 그렇습니다. 8시가 되면 다들 나갑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라. 어머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오늘 회식이에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진수는 아무 말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6개의 그릇, 4개의 반찬 접시, 미지근한 물로 씻습니다. 씻고 닦고 정리합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바닥에 민준이 양말, 소파에 소연이 가디건, 현관에 진수 구두. 하나씩 치웁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후 1시쯤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 재방송입니다. 주인공이 사랑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동네 친구 순자입니다. 정임아, 내일 경로당 가자. 바빠서 못 가. 집안일이 많아. 집안일은 며느리도 있잖아.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거짓말입니다. 편한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정임아, 너무 그렇게만 살지 마. 너도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도 사람이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마음도 없는 그냥 엄마. 저녁 6시. 반찬을 하면서 부엌 창문 너머 저녁 노을을 봅니다. 주황빛이 예쁩니다. 나도 저렇게 지고 있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엄마, 저녁 뭐야? 곧 차려줄게. 응. 진수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눕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고 반찬을 내놓습니다. 진수야, 밥 먹어. 알았어.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습니다. 저는 또 부엌 구석 의자에 앉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안 부르네. 박정임. 68년 전에 받은 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 어머니, 할머니. 그런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나도 그냥 엄마일 뿐이야.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또 씻고, 또 닦고, 또 정리합니다. 거실에서 진수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봅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뜰 겁니다. 또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할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이 무섭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순자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너도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박정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과자 봉지와 바닥에 널린 옷가지를 치우는 중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방은 민준이가 치우게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애가 혼자 하는 걸 못 배워요. 아, 그래. 미안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방도 들어오지 마세요. 소연이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더러운 양말을 들고 간섭이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는 그냥 더러운 게 보이면 치우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간섭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조용히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합니다. 저녁 6시. 온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은 소연이도 집에서 먹습니다. 밥을 차리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식구들 대화에 끼고 싶습니다. 여보, 이번 연휴 때 제주도 갈까? 소연이가 진수에게 말합니다. 좋지. 민준이도 데리고 가고. 응, 제주도 가자. 할머니는? 민준이가 묻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도 가냐고 묻는 건가요?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할머니는 집 지켜야지. 진수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 힘드시잖아요.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소연이가 덧붙입니다. 맞아. 할머니는 집에서 쉬는 게 편하실 거야.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말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습니다. 엄마, 국 더 줘. 진수가 부릅니다. 응, 알았어. 국을 더 담아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식구들은 계속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호텔에 묵을지, 뭘 먹을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찬만 먹습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갑니다. 나는 집 지키는 사람. 가슴이 답답합니다. 밥을 다 먹고 식구들은 거실로 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다고? 저는 멀쩡합니다. 무릎이 조금 안 좋지만 시장도 혼자 가고 버스도 혼자 탑니다. 모시고 가면 힘들다고? 저는 짐이 됩니다. 가족의 짐, 여행의 짐, 눈물을 닦습니다. 설거지물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래, 나이 들면 조용히 사는 게 도리라 했지.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늙으면 말을 아껴야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서럽지? 설거지를 다 하고도 한참을 부엌에 서 있습니다. 거실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끄고 누웁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잠이 안 옵니다. 다음 날 오전,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청임아, 돌아보니 순자입니다. 순자야, 웬일이야? 나도 장 보러 왔지. 너 혼자 왔어? 응. 순자가 제 장바구니를 봅니다. 청임아, 그거 무겁겠다. 괜찮아. 아이고, 너 진짜 우리 저기 카페 가자. 커피 한잔 하자. 아니야. 집에 가서 점심 준비해야 해. 점심은 나중에 해도 돼, 잠깐만. 순자가 끌다시피 해서 카페로 갑니다. 커피를 시켜서 마주 앉습니다. 청임아, 순자가 제 손을 잡습니다. 넌 언제 너한테 뭐 해준 적 있냐? 뭐, 여행 한 번이라도 가봤어? 옷 한 벌이라도 내가 좋아서 사본 적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너 보면 답답해. 왜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며느리가 하지. 아들이 하지. 왜 내가? 순자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정임아, 우리 나이가 68이야 70도 코앞이야. 근데 넌 아직도 엄마 역할만 하고 있어. 넌 언제 박정희임으로 살아볼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박정임, 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그 이름을 안 부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서. 익숙한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 순자가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정임아, 너 행복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식구들이 건강하니까요. 그런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럼 불행한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임아, 이제는 좀 너를 위해 살아봐, 진짜로.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제 역할이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텅 빈 집입니다. 조용합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여행. 순자 말대로 저는 여행 한번 안 가봤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나도 제주도 가보고 싶은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파란 바다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혼자 가볼까? 무서운 생각입니다. 68년을 살면서 혼자 어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안 돼.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넌 언제 너한테 뭐 해준 적 있냐? 부엌으로 갑니다. 점심을 준비하려다가 멈춥니다. 민준이는 도시락 싸갔잖아. 그럼 제가 지금 점심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습관입니다. 그냥 습관.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검색창에 제주도 여행이라고 칩니다. 사진들이 나옵니다.
파란 바다, 푸른 하늘, 예쁜 카페. 눈이 부십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작은 용기 같은 것. 아주 작지만 분명히 있는 것. 밤 11시. 식구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방에서 불을 켜고 장롱 위를 뒤집니다. 먼지 쌓인 앨범 2권을 꺼냅니다. 소파에 앉아서 앨범을 펼칩니다. 첫 장에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웃고 있습니다. 저입니다. 16살. 이게 나였구나.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섭니다. 언제 이렇게 환하게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20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들 젊고 예쁩니다. 그땐 나도 꿈이 있었지.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겨우 마쳤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꿈을 접었습니다. 아니, 잊었습니다. 앨범을 넘깁니다. 결혼 사진이 나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합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앨범 마지막 장에 남편 영정사진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때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앨범을 덮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럼 나는? 박정임은 어디 있었을까요? 앨범을 다시 장롱 위에 올립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잠자리에 눕지만 잠이 안 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밥을 하고 도시락을 쌉니다. 식구들은 평소처럼 나갑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만나보세요. 2박 3일 15만 원. 화면에 파란 바다가 나옵니다. 하얀 등대가 나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남해. 가까운 곳입니다. 익산에서 차로 2~3시간이면 갑니다. 15만 원.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한 달 식비보다는 적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남해 여행이라고 검색합니다. 여행 상품들이 나옵니다. 2박 3일 상품을 누릅니다. 15만 원. 버스로 이동하고 민박집에서 자고 식사는 불포함입니다. 괜찮아. 밥은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상품 설명을 읽습니다. 독일 마을, 보리암, 상주음 모래빛이. 사진들이 예쁩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데 15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지갑을 꺼냅니다.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생활비 카드입니다. 아들이 매달 30만 원을 넣어줍니다.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냅니다. 지난달 사용 금액을 봅니다. 식비 18만 원, 생필품 5만 원, 기타 3만 원, 총 26만 원, 4만 원이 남았습니다. 15만 원을 쓰면 이번 달은 11만 원밖에 못 쓰는구나. 11만 원으로 한 달장을 볼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봅니다. 최소한으로만 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지? 순자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제게 뭐 하나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옷도 몇 년째 똑같습니다. 화장품도 마트에서 제일 싼 걸 삽니다. 미용실은 1년에 2번 갑니다. 그래.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자.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 화면을 봅니다. 예약 버튼이 보입니다. 누르면 됩니다.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68살 할머니가
혼자 여행을 간다고? 두렵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버튼을 누릅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뜹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렙니다. 내가 정말 가는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68살 할머니가 보입니다. 주름 많은 얼굴, 흰머리. 이런 내가 여행을 가도 되나? 잠깐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했습니다. 돈도 냈습니다. 가자. 그냥 가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3일 후 아침. 여행 가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집니다. 설렙니다. 아니, 떨립니다. 작은 가방을 쌉니다. 옷 2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많지 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내가 여행을 가도 되나? 다시 주저합니다. 하지만 가방은 이미 쌌습니다. 버스표도 끊었습니다. 가자. 평소처럼 밥을 합니다. 아침상을 차립니다. 식구들이 나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소연이가 가방을 보며 묻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좀 갔다 올게. 아, 내 저녁은 알아서 드시고요. 응. 진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묻습니다. 모레 올게. 오, 오래 가시네? 응. 거짓말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간다고 하면 말릴 겁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소연이가 말합니다. 무심한 목소리입니다. 응. 밥 잘 챙겨 먹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뒤돌아봅니다. 41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가방이 가볍습니다.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버스를 타고 익산 터미널로 갑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여행 안내 깃발이 보입니다. 남해 힐링 여행.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분들입니다. 혹시 박정임님? 가이드가 묻습니다.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기 버스 타시면 됩니다. 버스에 올라탑니다. 빈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익산을 벗어납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갑니다. 논밭, 산, 마을. 나 지금 여행 가는 거야. 실감이 안 납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떠나는 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셔서요. 그러셨군요. 근데 떨리네요. 여행 같은 거 안 가본 지 오래돼서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저도요. 처음이에요. 아이고, 저랑 똑같네. 그럼 우리 같이 다녀요. 네, 좋아요.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남해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밝게 빛납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결심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큰 결심입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쓴 시간입니다. 버스가 남해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민박집은 바닷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파란 지붕의 하얀 벽. 작고 예쁜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바다가 보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파란 바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바다가 눈앞에 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짠내가 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다구나.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럽고 그냥 기쁩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본 바다입니다. 저녁은 옆자리 할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멸치회, 된장찌개, 김, 나물. 소박한 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되는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평생 밥을 차렸는데 오늘은 차려진 밥을 먹습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편하면서도 어색합니다.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바다나 보려고요. 저도요. 그냥 바다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집에 있으면 뭔가 계속해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새벽 5시 반. 눈이 떠집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밥 안 해도 되네. 이상한 기분입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했는데 창밖이 밝아옵니다. 해가 뜹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릅니다.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입니다. 예쁘다. 넋을 잃고 봅니다. 민박집 주방에 내려갑니다.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탑니다. 테라스로 나갑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바다만 봅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가슴이 벅찹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 어머니, 할머니.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박정임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을 먹고 독일 마을로 갑니다. 옆자리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탑니다. 다른 여행객들도 함께입니다. 독일 마을은 예쁩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묻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행 오셨으면 사진 남기셔야죠. 남자가 웃으며 핸드폰을 받아듭니다. 할머니와 함께 섭니다.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핸드폰을 돌려받아 봅니다. 웃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내가 저렇게 웃었구나. 신기합니다. 점심은 식당에서 회를 먹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식당에 들어갑니다. 떨립니다. 몇 분이세요? 혼자요.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회 정식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회가 나옵니다. 싱싱한 생선회가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한 점 먹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맛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맛있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앉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여자가 묻습니다. 응, 혼자 왔어. 우와, 멋지시다. 혼자 여행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혼자 살아보려고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아보는 중입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멋지세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젊은 여자가 웃습니다. 고마워요.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옵니다. 바닷가를 걷습니다. 모래를 밟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십니다. 차갑습니다. 간지럽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나 지금 웃고 있네. 언제 이렇게 웃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2박 3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돌아오는 버스에 탑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합니다. 정임 씨, 다음에 또 같이 여행 가요. 네, 좋아요. 연락처 주세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집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독일 마을에서 찍은 사진, 회를 먹으며 찍은 사진, 다 웃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가족 사진도 봅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저.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표정합니다.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만 나를 잃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자. 다만 나를 잃지 말자.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익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바다를 본 제가 돌아갑니다. 혼자 여행을 다녀온 제가 돌아갑니다. 박정임으로 산 제가 돌아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예쁩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다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습니다. 걱정했나 봅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나 좀 쉬고 싶었어. 네, 진수가 눈을 크게 뜹니다. 이제 나도 나를 좀 챙기려고.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수가 멍하니 저를 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소연이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응, 괜찮아.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남해. 바다 보러 갔다 왔어. 혼자요? 응. 소연이도 놀란 표정입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할머니, 선물 사오셨어요? 웃으며 묻습니다. 가방에서 조개 껍데기 3개를 꺼냅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냥 예뻐서 주워왔어. 와,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조개 껍데기를 받아듭니다. 진수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앉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엄마한테 소홀했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바쁘잖아. 그래도 엄마가 혼자 여행을 가셨다는 게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진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를 돌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엔 저희랑 같이 가요. 어머니 좋아하는 바다로요. 아들이 말합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갈래. 네. 그게 더 좋더라. 혼자 있는 시간이. 진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죠. 걱정 마. 엄마 건강해. 혼자서도 잘해. 말하면서 스스로 놀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소연이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마워. 물을 받아 마십니다. 소연이가 제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제가 밥 차릴게요. 뭐,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기댔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게요. 소연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아.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아. 그래도요, 제가 해야죠. 제 가족인데. 소연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죄송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손이 따뜻합니다. 미안할 것 없어. 다들 바쁘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이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납니다. 참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니. 그날 밤, 방에 누워 창문을 엽니다. 달빛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합니다. 바다에서 불던 바람 같네. 눈을 감습니다. 남해 바다가 떠오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간 여행. 나를 위한 여행. 이제 나를 돌보는 삶을 시작한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시간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나도 돌봐야 합니다. 박정임도 살아야 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봅니다. 바다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쁘게 웃었네. 다음 사진을 봅니다. 옆자리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엔 또 같이 가자고 했지.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친구입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가요.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나도 즐거웠어요, 정임 씨.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주도요. 가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제주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음 여행을 계획합니다. 다음에는 3박 4일로 갈까요? 아니면 4박 5일로 갈까요? 천천히 생각하자. 시간은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복도에서 소연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내일부터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그래. 괜찮아? 네, 제가 해야죠. 어머니는 어머니 쉬시게 해드려야죠. 문틈으로 그 대화가 들립니다. 고마워. 속으로 말합니다. 가족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하니까 가족도 변하는 겁니다. 달빛을 봅니다. 밝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엄마로만 살던 삶에서 박정임으로 사는 삶으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던 삶에서 나를 위해서도 사는 삶으로.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소연이가 아침을 준비할 테니까요. 좀 더 자도 되겠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해의 그 바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잠이 듭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편안한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파란 바다가 나옵니다. 하얀 등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제가 나옵니다. 혼자 걸어가는 제가 나옵니다. 자유롭게 걸어가는 제가 나옵니다. 꿈속에서도 웃습니다. 이제 나를 챙기기로 했다. 그 다짐을 안고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됩니다. 박정임으로 사는 날들이 시작됩니다.